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16일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탈원전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여당의 합리적 정책 수정 요구 청와대가 수용하길 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송영길 의원이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촉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탈원전 공론화로 정리됐다는 청와대 답변 사실이 아니다 라면서 역시 송영길 의원의 요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영길 의원이 이렇게 주장했다고 해서 여당의 요구다. 이건 잘못된 표현이죠. 여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공론화위원회를 물고 늘어지는데 시민 몇백 명이 모여서 토론하고 여기서 표결해서 한 그 결과가 이 엄청난 탈원전 정책과 관련된 내용, 이 정책을 수정할 수 있는 대표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참고할 수는 있지만 역시 뭐 공론화위원회 시민 몇백 명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국회도 아니고 말이죠. 자꾸 공론화위원회를 얘기하는 것은 하기야 문재인 정부가 이런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자신의 탈원전 공약을 파기하는 수단으로 삼은 것은 사실입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정부 미세먼지 대책의 원인 70%가 빠져있다. 제목 사설에서 차량 운행 제한, 공사장 발전소 가동 축소 같은 대책은 단기적이다. 공장, 건물, 차량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전국에 아마 24,000여 곳의 공장 등 오염 배출 방지 시설을 만든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최악의 미세먼지 오염 마스크만으로 해결 못한다 라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이유는 자본가들이 사유하고 손실은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는 그런 손실의 사유화, 이윤의 사유화와 손실의 사유화라고 하는 이런 등식이 아주 현실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등 환경 오염이 아주 대표적인 것이죠. 고도 성장과 규제 완화가 가져온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발과 이윤에만 급급하지 말고 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미세먼지 대책에는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기업과 정부가 각각의 필요한 예산을 늘려서 오염방지 시설을 통해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개발과 성장 일변도의 경제정책에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새 국방백서 속 우리 군 최후 보루 아닌 설마 집단 같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군은 우리 적 대신 대한민국 위협 세력은 적이라고 표현을 바꾼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도 드디어 북한군 이퀄 주적을 삭제한 우리 국방백서 비판하고 있고, 매일경제신문은 북은 핵 보유국 구축하는데 국방태세 이완 걱정스럽다 라면서 역시 주적 개념을 바꾼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국면에 북한을 주적으로 하고 어떻게 남북 교류와 통일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북한군을 주적에서 뺐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국방정책을 포기한 것 마냥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이 정략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국방개혁 2.0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해서 삼축체계 전력을 구축해야 하는 것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가 킬체인이고, 두 번째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세 번째가 대량 응징 보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향후 5년 동안 270조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여 국방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GDP 대비 군사비 지출 국가입니다.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에서 뺐다고 국방 정책을 포기한 것처럼 이렇게 난리를 피우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적 공세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과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문 대통령과 기업인과의 만남, 시장과의 소통 출발점 돼야 한다. 동아일보는 대통령 기업인 간담회, 정책 현장 안 바뀌면 말잔치 그친다. 한국경제신문은 기업애로 들은 대통령, 이번엔 달라졌다 평가 나와야 한다. 매일경제신문은 기업인과 소통한 문 대통령, 이젠 그들의 고충도 풀어줘야 한다. 문화일보는 혁신산업 좌추 중인데 이제야 TF 꾸리자는 문 대통령이라면서 대통령을 만났는데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 기업인들의 목소리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기업인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그런 정책만 일방적으로 기업인들, 재벌들을 총수들에게 얘기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을 말하면서 재벌 대기업 얘기만 들어가면 안 되죠.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있고 기업도 있고 가게,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서민, 또 기업들도 재벌 대기업, 중기업, 소상공인, 영세소상공인, 자영업 다양하게 있는 겁니다. 어떻게 재벌 대기업 얘기만 시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국가가 정말 이 재벌들을 키우지 않았나요? 60, 70년대 경제 성장 과정에서 이미 국가 공기업을 재벌들에게 불화하고 이 재벌들은 4대에 걸쳐서 부를 세습하면서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예산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들은 지속적으로 정부의 지원과 혜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벌이 저지른 불법 부정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헌법 11조 2항에는 한국의 헌법 11조 2항은 특수계급 제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벌은 정말 한국 사회에서의 특수계급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계급 제도는 당연히 해체돼야 할 대상입니다. 이런 자들이 청와대에 가서 지금 때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융감독과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민인지 관인지 모를 금감원의 사사건건 엇박자와 이기주의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의 신경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금융혁신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와 감독 형태를 바꾸고 금융 시스템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형식적으로는 민간기구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정부의 금융감독 대행기관으로서 당연히 공공기관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밖으로 싸움에 머물러서는 안 되죠. 금융시장 개방 정도를 생각할 때 규제를 지금 문제 삼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규제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개방되어 버렸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금융시장이 완전히 개방됨으로써 금융공공성이 파괴가 된 것입니다. 금융공공성이 파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통화가 남발되고 또 이 금융의 투기적 거래, 금융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본주의 생산에 있어서 물질 생산을 교환하는 수단이고 또 하나는 가치 저장 수단일 수 있지만 지금은 투기적 거래, 돈을 투기적으로 거래하는 또 버블화가 거품이 형성되고 그럼으로써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 노동해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 자영업자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금융 약탈, 수탈의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금융 공공성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이 금융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기능조차도 다 파괴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단순히 규제 여부만 따질 것이 아니라 금융 공공성을 회복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의 노조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휴식권 침해라며 방학 중 하루 당직조차 못하겠다는 정교조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법의 노조와 체결한 단협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법의 노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박근혜가 노동부를 통해서 공문 딸랑 한 장으로 정규적으로는 노조를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통보함으로써 법의 노조가 되지 않았나요? 이건 정말 폭력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박근혜가
국민들로부터 탄핵당해서 감옥에 가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무슨 소리를 이 법의 노조를 계속 운운하고 있는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왜 이 법의 노조, 박근혜가 불법적으로 만든 법의 노조를 원상 회복시키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감들이 지금 전교조와 체결한 단체협은 당연히 효력이 있고, 그 단체협약에 방학 중 당직하지 않는 것으로 단협이 체결됐다면 이것은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뭐 휴식권 운운하면서 몰아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시가격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고무줄 논란, 단독주택 공시가격 제대로 산정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공시가격 산정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본질적으로 불로소득에 관한 문제가 핵심입니다. 공시가격을 제대로 산정하는 것과 당연히 산정해야죠. 근데 불로소득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 이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공시가격을 부각시키는 것은 이 과세 문제를, 과세에 대해서 이걸 그 조세 저항을 다른 방식으로 지금 공시가격의 문제로 공격을 하는 것이죠.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라는 원칙이 무너지는 사회는 불평등이 심화되는 사회죠. 우리나라 불평등 원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이 부동산 보유 여부이고, 또 부동산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강남에 두고 있는가, 산골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그래서 어디에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체를 보유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한 이 불로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불평등의 심화, 이것은 정말 폭발 직전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한일 가치 공유와 안보 협력 축 붕괴하는 위험한 국면이다 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한국은 안보 협력 순서가 미국 다음이 일본이었는데 이번에 미중 다음 일본으로 배치했다. 일본은 한국을 미국의 동맹국으로 기본적 가치와 안보상의 이익 공유라고 해왔는데 이걸 또 빼버렸다. 그래서 문정부는 일본과 협의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일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한미일 동맹에서만 안보를 생각해 온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한미일 이 삼각 동맹 체제만으로 한국의 안보가 지켜지기는 어렵다라는 측면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자간 안보 협력 체제를 당연히 구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남북의 평화 공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평화 협력 체제, 이걸 중심으로 다자간 안보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일본이 군국주의화를 통해서 또다시 제국지 침략으로 나서겠다는 의도를 분명하게 지닌 이상 당연히 거리를 둬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 공유를 통한 안보 체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1차, 2차 세계대전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제국주의 전쟁이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들 간의 제국주의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의 어떤 정신으로만 공유하고 안보 체제를 공유하면 안보가 지켜진다. 이런 것도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자본주의 국가 동맹으로만 안보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 그것만을 한정할 수 없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재와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손혜원 측 문화재 거리 건물 9채 정상으로 안 보인다. 어제 방송 보도로 알려졌죠.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목포 지역에 문화재 거리를 지정했는데 정부가 문화재청이 집값이 3배, 4배 뛰었고 그곳에 9채를 자기와 관련된 손혜원 의원과 관련된 사람이 지금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 보도가 되었습니다. 민주당이 먼저 자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이 없었는지, 불법적 거래가 없었는지, 그리고 미진하다면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황교안 입당, 3040 세대 관심, 한국당 이번엔 달라질까?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보수의 가치를 지키면서 과거가 아닌 미래로 나가야 한다. 친박 비박 분열이 아닌 통합으로 가야 한다. 관행이 아닌 비전으로 승부해야 한다. 뭐 좋은 말은 다 했네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진정으로 세계적으로 봤을 때 보수적 가치라도 있는가, 이걸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구 회기적인 그런 가치라면 그런 비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것이라면 비전은 없는 것이, 비전은 미래를 향하는 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계파 간에 친박이냐 비박이냐 뭐 계파 간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계파는 당연히 존재하는 겁니다. 당연히 친박 비박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느 조직에서나 그것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계파가 있지만 그 통합적 지도력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것이 이 조직에 있어서 핵심적인 관건이고, 그것이 소위 말하면 정치공학적 어떤 방법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은 뭐 협치수산을 거치면서 항상 그런 논란이 항상 벌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정당이라고 하면 당원의 민주주의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당의 민주주의가 있는가 하는 기본적인 그런 전제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과연 그런 측면에서 한국당이, 자유한국당이 달라질 수 있는가, 그걸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1월 16일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